자, 8억 대출 받아서 신혼집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사연에 대한 좀 상담입니다. 정확하게는 7억 6천 정도 대출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부부예요. 예비 부부죠. 제가 운영하는 takeus.co.kr 여기에 이제 부동산 고민의 사연을 올려주신 분인데 이 사연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38세 부익남 구독자입니다. 저는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고요. 함께 미래를 계획 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예비 부부는 신혼집 마련 문제로 큰 고민이 있어가지고 부익남님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말에 소사역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를 청약으로 당첨을 받았습니다. 25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당시에는 전세를 주려고 청약에 들어갔는데 입지나 브랜드를 고려할 때 향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중도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고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전세 대신에 신혼집으로 직접 입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에다가 이제 신축이고 뭐 브랜드고 하니까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죠. 이제 나이대가 아예 젊으신 분은 아니니까. 문제는 금전적인 부담입니다. 저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아파트 분양가가 발코니 확장 다 포함해가지고 8억 5천인데 지금까지 1억 5천 6백을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억이 모자란 거예요. 7억을 이제 납부를 더 해야 돼요. 대출이랑 뭐 해가지고. 자, 지금까지는 이제 분양 잔금, 그러니까 중도금으로 이제 메꿔 온 거를 어쨌든 잔금까지 다 내야 되니까 7억이 남았고 이자 후불제여가지고 이자가 3,600만 원이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취득세가 2,300만 원 정도 생애 최초 감면을 고려하면 뭐 이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 다 더해보면은 이제 7억 6천인 거예요. 7억 6천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이거 이상 더 들어갈 확률도 있는 거죠. 근데 결혼도 해야 돼. 결혼 자금도 필요하죠. 지금 그 집값 잔금도 내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지. 지금 갈 길이 멀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낼까?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을 우선 받고요. 회사에서 복지성 대출, 그러니까 이게 그 DSR에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는 그 1억까지 신용 대출을 받아가지고 7억을 메꾸겠다. 자, 그다음에 비상금으로 3,600만 원 지금 전세 거주하고 있는 그 보증금이 있으니까 요거를 또 같이 태우겠다. 자, 그래도 2,400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든 돈을 다 탈탈 털어 넣어도 모자란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대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요 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누군가한테 빌리고 싶은데 빌릴 대상을 못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빌려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직 나도 대상은 못 정했다. 자, 저는 지금 좀 빡세긴 하지만 입주해서 2년 실거주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맞춰가지고 팔자는 거고 여친은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말고 반전세 주고 원룸에서 같이 살자. 지금도 원룸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2년 뒤에 매도하자는 입장입니다. 소사역은 저희 직장하고는 거리도 좀 있어가지고 출퇴근 부담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서울 쪽인가 봐요. 연봉은 저 8천, 여친은 7천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은 충분히 높아요. 연봉 둘이 합치면 이제 1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나이대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두 분의 연봉으로 합치면 이 집을 유지 못하는 금액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입주가 맞는 결정인지 아니면 여자친구 말대로 반전세로 돌리고 당분간 원룸 생활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건지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니 소득이 높잖아. 그러면 뭐 실거주하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꽤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선정을 한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선은 뭐가 문제냐면요. 당장 다음 달 입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이 남아봐야 50일, 짧게 남으면 한 4, 50일 남은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잔금 안 내고 버티면서 뭐 가산금 내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을 상황은 아닌 거죠. 이런 고민은 아무리 못해도 한 5개월 전에는 끝내놨어야 됩니다. 4, 5개월 전에는 끝내놓고 지금은 끝내놓은 결론에 따라서 세팅을 하고 있어야 될 시기죠. 자, 지금 이분들이 잔금 내는 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 조사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사연에 써놓은 걸로는 제가 해석이 안 돼서 왜 그러냐. 자, 우선 분양잔금이 7억이에요. 7억. 거기다가 이자 후불제니까 이거는 어차피 그냥 무이자가 아니고 이자를 낼 걸 그냥 뒤로 밀어준 거니까 이것도 다 내가 낼 돈입니다. 자, 취득세는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 합쳐서 7억 6천에다가 그거를 대출로 7억을 충당하겠다고 말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7억 3천은 필요하겠죠. 최소 잔금까지. 뭐 이래저래 막 다 따져도. 왜냐면 비상금은 빠지니까. 그러면 이 7억 3천의 잔금을 어떻게 내냐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아직 그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연봉을 합산해가지고 DSR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남자분이 아마 명의로 받았겠죠? 그러면은 이분은 연봉 8천이야, 8천. 8천인 사람이 지금 7억 3천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한 달 뒤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분이 지금 주담대 6억을 받겠다고 했는데 30년 만기로는 주담대가 이제 DSR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30년 만기로는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를 40년이나 50년짜리 만기를 늘리면 이제 DSR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기를 늘려야 되는데 50년 만기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50년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만 34세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만 37세, 8세는 됐겠죠? 최소 자기가 38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50년 만기가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대출부터 확실하게 좀 알아볼 필요는 있고요. 뭐 알아보셨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만기를 이제 40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40년이 만 39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겨우겨우 거기 들어갈 것 같은데 만 40년이 나오면은 이제 해결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제2금융권을 써가지고 DSR을 뭐 50%로 뭐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잔금을 못 내는 상황은 무조건 없어야 되니까. 이거는 대출을 확실하게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회사 복지성 대출이라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1억까지 나온다고는 하셨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미리 지금 다 세팅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확인하시고 더 중요한 건 요게 DSR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주담대를 받았을 때 요것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또 DSR을 뭐 따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어떤 막 은행하고 연계된 거를 막 하게 되면은 단순히 회사 자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 끼고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DSR에 또 포함된다고 해서 신용대출로 잡히면 뭐 이제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족 자금이 2,4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잔금 한 달 남았는데 이거를 결정을 못 했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2,400을 지금 충당을 못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내 돈 다 때려 넣어도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 내도 결국에는 돈이 모자랄 판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누군가한테 빌려도 갚을 것이고 거기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결혼 자금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 하면 자금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이 부분이 불투명해 보인다. 라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이 하나라도 뭐 삐끗하거나 하면은 잔금 내는 게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출부터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게 1번입니다. 대출이 나와야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실거주 할지 말지 고민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이 이거죠.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전세 주면은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현금은 부족합니다. 현금 자산은 부족하지만 연봉이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세를 끼고 뭐 신용대출 받고 뭐 복지대출 받고 뭐 필요하면 뭐 여자친구랑 이제 나중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뭐 차용증 쓰고 뭐 빌려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전세 시세를 고려했을 때 뭐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2,400에 모자라는 돈은 뭐 여자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찌 낼 수는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세를 끼면 한결 좀 편하죠. 전세 금액이 어쨌든 한 4, 5억 정도는 하니까 이걸로 이제 7억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에 또 복지대출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복지대출 받았는데 신용대출이 안 나온다? 그럼 여자친구한테 뭐 돈을 빌려야죠. 여자친구도 연봉이 나쁘지 않으니까 신용대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입주장이잖아요. 지금도 입주장이 이제 사실상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미리 지금 전세도 계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항상 임대인들끼리 막 서로 막 눈치 보기를 막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세대수가 막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물이 뭐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각자 또 임대인 입장에서 빨리 나도 전세 맞춰야 되니까 처음에는 전세 시세를 막 높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세 시세가 막 낮아져요. 팍팍팍 낮아집니다. 그럼 이제 가격 낮추기 경쟁이 들어가는데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대출이 또 펑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잔금을 내야 뭐 전세를 맞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을 막 최대한 많이 받고 월세를 맞추면 어떠냐? 이게 되는 지역도 있고 되는 단지도 있거든요. 왜냐면 좀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은 일부러 이 입주장 때 월세를 구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고가 아파트가 아니면 월세를 잘 안 구하기는 합니다. 뭐 구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사는 동네들이 그래도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업하는 분들은 그냥 월세 좀 많이 내고 보증금 묶이는 게 싫다 해서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 자, 결혼을 앞두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세 대신 신혼집으로 직접 입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지금 너무 늦고 정확하게는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거고, 대출을 못 해주면 전세 주고 우리는 월세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은 은행한테 있다. 거기다가 지금 이분이 이제 입주해서 2년은 실거주 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맞추고 팔겠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년을 보유하고 매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실거주하고 2년 있다가 판다는 거는 괜히 비용만 많이 나가는 거죠. 이사를 막 2번 해야 되니까. 거기다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전매 제한만 있지 뭔가 그 규제가 없습니다. 딱 뭐 실거주 의무를 뭐 몇 년 해야 되고 뭐 소유해야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보유하고 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라면은 7억 3천을 대출 받아가지고 거주를 할 이유가 있을까? 자, 그러면 월세 거주비는 또 따로 나가잖아요. 그럼 월세 거주비를 전세 주고 월세 살 때 비용, 그리고 7억 3천 대출 다 받아서 여기 거주할 때 비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밖에 안 사는데 굳이 뭐 이렇게 큰 집을 사가지고 여기서 뭐 실거주 한다고 뭐가 의미가 있을까? 출퇴근이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하다면은 의미는 없는 행위겠죠. 뭐 이거에 평생 살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뭐 2년 있다 팔 거라고 말을 하셨으니까 실거주는 별 그 선택지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면은 여기 그 다소 거리가 있어서 출퇴근 부담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분들이 30대 뭐 후반에 가깝겠죠? 그러면 30대 후반이면은 지금 뭐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회사에 가까운 곳, 뭐 지금 원룸에서 살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출퇴근도 힘들죠? 예비 신부도 원하지 않죠? 그러면 나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원해가지고 내가 싫은데 어쩌죠? 라는 고민들이 많이 오는데,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사연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 사연자 본인이 뭔가 잘 모르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이 뭔가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준비도 잘 아직은 안 돼 있으신 것 같고, 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걸로 지금 착각하신 거라면 여러모로 지금 뭔가 좀 준비를 잘 안 한 상태에서 잔금일까지 좀 와버린 게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제 3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게 잔금 전에 매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소유권 등기 전에는 전매 제한입니다. 그러면은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는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고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잔금은 낼 수 있어야 돼요. 잔금 내야 되죠.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취득세도 한 2, 3천만 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내고 전매 제한을 푼 다음에 바로 파는 게 뭐 실익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한 달 남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은행 대출 빨리 알아봐야 돼. 빨리 알아보고 전세도 빨리 내놓으시고요. 전세나 은행 대출 둘 중에 빨리 되는 거를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어도 바쁘다. 지금 또 6월 달에 또 연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대출이 안 되면은 전세로 잔금을 충당한다라고 생각하고 1번이 대출, 2번이 전세, 그리고 나머지 신용대출로 충당한다. 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사연을 골랐냐? 부동산이라는 거는 살 때 모든 게 결정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사고 나서는 사실 손 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살 때 진짜 잘 사야 되는데, 잘 사도 사실 상황이 바뀌면은 버티기 힘든 게 부동산이잖아요. 막 금리 막 이렇게 폭등하고 뭐 갑자기 경제 위기 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래의 어떤 자금 운용이나 출구 전략을 생각해서 살 때 사는 건데,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사거나 아니면 반대로 계획을 너무 긍정적으로 짜게 되면은 이 계약서라는 거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은 잔금이고 그 잔금의 날짜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돌아오는 잔금을 내가 어떻게든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누가 봐주지 않습니다. 자, 2021년 말에 청약을 당첨받았어요. 그런데 8억 5천짜리입니다. 8억 5천. 이 8억 5천이라는 거를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내가 21년 말에 청약 넣을 때, 내가 8억 5천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2022년, 3년, 4년, 거의 3년 조금 넘게 3년 반 동안 1억 5천 6백만 원을 납부를 하신 거예요. 계약금 포함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로 쓰신 거고, 그러면 3년이 지난 현재 총액의 20%밖에 못 낸 거예요. 계약금 포함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80%를 뭘로 채우려고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말한 대로 전세로 메꾸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사실 전세를 뭐 집값의 80%를 맞춘다고 계획하는 거는 그거는 계산 실수죠. 계산 실수고 그건 너무 무리한 좀 욕심이었다. 한마디로 이분의 어떤 경제 사정상 너무 무리한 걸 사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3년 지나가지고 이런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건데,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여기가 또 집값이 뭐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고 오히려 뭐 약간 빠진 부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예비 신부가 말하는 현재 원룸에서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예비 신부가 야 그냥 우리 원룸에서 살자 하면은 그래 미안해 라고 하고 내가 나중에는 뭐 호강시켜 줄게 하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그래도 내가 집이 있는데 신축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너랑 나랑 연봉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매 가격 상승이 없어요. 없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양도세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팔아도 되거든요. 취득세는 손해봅니다. 취득세 뭐 2, 3천원 손해보겠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물건의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 가치가 좋아질 것 같으면 보유하는 거고, 미래 가치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내가 너무 좀 분양가를 비싸게 받았나? 라는 생각이면 그냥 취득세 포기하고 바로 그냥 넘겨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전세를 만약에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 타이밍에 또 못 팔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전세를 한번 맞추면 2+2가 되는데 이 2+2가 4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4년 뒤에 제 가격을 딱 받고 잘 팔 수 있을까?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냐? 이거를 만약에 내가 2년만 딱 있다가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입자를 내보내야 돼요. 세입자 내보내려면 내가 실거주한다고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실거주한다고 들어가자마자 또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한테 소송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대법원 막 많이 소송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여러모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매매가 아예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잔금 내고 어떻게든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잔금까지는 이제 처리를 하시고 파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요, 생각보다 되게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뭐 실거주 하냐 마냐 이거는 사치야. 이건 완전 사치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4년 전세를 준다 생각하고 남들보다 2배 더 절약하고 살자. 이것도 뭐 저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떤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내가 약간 비싸게 주고 샀을 수도 있지만 그래 전세 4년 준다. 왜냐면 이거를 팔고 정리하고 세금도 2천만 원 내고 하기에는 이분들이 지금 자산이 없어요.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연봉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원룸에 살면서 남들보다 한 2배 더 절약하자. 이분들이 지금 3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자산이 아주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연봉 대비. 그러면은 4년 전세 준다 생각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데 4년을 가지고 가는 거는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어차피 뭐 번 게 없다면 정리하고 차라리 그냥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제일 애매한 게 2년 보유하고 매각할게요 정도가 애매하겠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꼬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입주장 때 세입자를 맞추면요, 세입자분들은 대부분 2+2를 쓰려고 하거든요. 입주장 때보다는 전세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실거주한다고 또 들어간다 하면서 또 티격태격 다툼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판다? 그러면 또 잘못하면은 피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대출을 잘 알아보셔서 잔금을 낸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은 아예 4년은 어떻게든 전세 주고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4년간 진짜 바짝 모아가지고 신용대출도 갚고
해서 4년 뒤에 2029년쯤 그때 이사 가자. 그러면서 한번 그때 실거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4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